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채널의 엑셀 실무 양식 중에 원자재 소유량 계산 관련해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초창기 제가 기획했었던 원자재 소유량 계산기 양식과 더불어서 이제 실무자가 요청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했던 내용을 이번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매 요청서의 원자재 소유량 계산 연동. 사출물이 있죠. 자,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크림 용기입니다. 지금 캡, 바트, 그 다음에 리드, 스파츌라. 우리말로 하면 뚜껑이 되겠고, 용기, 그리고 덮개, 그리고 이건 스푼? 스푼도 영어네요. 숟가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원자재 소유량 계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원자재 소유량 계산 시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기본 정보들을 집어넣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요구 수량이 지금 바틀 같은 경우는 10,000개, 캡 10,000개, 그리고 리드가 10,000개, 스파츌라는 20,000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각각의 재질 및 그레이드가 있고요. 자,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품의 중량과 스프루 런너 중량, 그리고 캐비티로 해서 자, 스프루 런너 중량은 총 중량이 되겠기 때문에 캐비티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해당 단위 중량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원자재가 킬로그램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누기 1000을 해서 요게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제품을 생산하면 분량도 나오게 되죠. 자, 그거에 대한 로스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본 로스를 갖다 15% 갖고 그런데 제품에 따라서 꼭 15%가 될 수는 없죠. 어떤 제품은 8%가 될 수도 있고 유독 분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개별 로스를 20%로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 현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품의 이제 원자재가 입고가 될 때 포대 단위로 들어오는데 뭐 25kg이 기본이 되겠으나 간혹 20kg 그리고 10kg 포대 단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들에 대비해서 몇 포대가 들어올 것인지도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게끔 만들어진 내용이죠. 제품의 중량을 잴 때는요, 요렇게 스프루 런너 총 중량을 재서요. 자, 스프루 런너 총 중량에서 캐비티로 나눈 값이 이제 개별 제품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 필요한 제품 원자재 소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루 런너도 마찬가지지만 제품도 최소한 한 쇼트 한번 사출기가 전후진했을 때 나오는 한 쇼트 분량으로 해서 나누기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4개의 포캐비티니까 4개의 제품을 모두 제품을 중량을 재서 그것을 나누기 4로 해서 해당 중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스프루 런너 게이트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부분이 스프루 런너예요. 요것들이 이제 프로덕트 제품이 되겠고 자, 요 붙는 부분을 이제 게이트라고 하는데 게이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로 게이트, 사이드 게이트, 오버랩 게이트, 펜 게이트, 핀포인트 게이트, 디스크 게이트, 뭐 텍 게이트 여러 가지가 있죠. 스포크 게이트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프롤로그에서 나왔던 요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셀 서식을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 숫자만 집어넣게 되면 7 곱하기 몇이다라는 것은 바로 표현이 되게끔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숫자만 넣으면 돼요. 숫자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람이나 이런 7 곱하기 이런 부분들은 다 지정이 됩니다. 자, 개별 로스 지정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요것이 이제 제가 사출 원자재 소량 자동화 양식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실무자가 요청한 사항이 뭐냐면 업무 절차예요. 업무 절차가 뭐냐면 먼저 원자재 구매 요청서를 갖다가 구매팀에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필요한 수량이 얼마다. 지금 현재 원자재 창고에 얼마가 있으며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근본 발주 수량 대비해서 소량이 얼마. 그래서
최소한 몇 킬로가 필요한 수량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가 이렇게 원자재 소유량 계산 시트를 관리를 하고요. 이거는 이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쭉 관리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해당 고객사가 재발주를 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과거 이력 관리를 통해서 원자재 구매 요청서를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내용을 넣어줬죠. 그래서 똑같이 제품 중량, 스프루 런너 중량, 그리고 캐비티를 넣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당연히 포대 단위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몇 포대가 입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본적인 내용으로 했고요. 사칙연산과 그리고 if 에러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뒤에 디비전 오류나 이런 것이 뜰 수 있기 때문에 if 에러로 해당 내용을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두 개를 설정을 해 놨어요. 제가 A5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뒀는데 이 이유는 자, 업무 절차상 필요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매 요청일이 있고 입고 요청일이 있어요. 자, 쌍과 ABS는 1월 2일 날 구매 요청을 하고 입고 요청일을 1월 4일로 맞췄죠. 자, 이 내용으로 해서 구매 요청서를 올렸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P와 PP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날 똑같이 구매 요청서를 올렸습니다만 여기 입고 요청일이 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원자재 창고가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입고 요청일까지 확인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5 사이즈로 해서 두 개로 해서 나눠줬고요. 여기에서 일자를 입력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날짜만 입력하면 돼요. 1월 1일이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셀 서식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지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날짜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2023년이 되겠죠. 올해가 2023년이니까 날짜의 특성을 아시면은 만약에 22년 1월 6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20은 입력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하이픈과 슬래시로 입력을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하이픈과 슬래시를 일부러 다 넣어서 날짜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1월 2일로 하게 되면 바로 2023년 1월 2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별 로스 지정과 그리고 불량 로스까지 모두 계산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해당 내용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했던 사례를 지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 여기 링크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메모 삽입을 해 두었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갖다가 수식을 클릭해 보면 어떤 형식으로 해서 더해지고 나눠지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매 요청서의 원자재 소유량 계산 연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기본 내용에서 그 실무자가 필요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추가해서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상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